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수아왕TV 한기도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조화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타치를 해봐야 되겠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봐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수열에 이제 어떤 수열이 뭐 일반항 AN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그러면 A1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렇게 계속 나가겠죠. 그죠? 이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수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는 서로 이웃하는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그게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열의 특성을 보니까 역수를 한번 취해봤어요. 이 수열의 역수. 그럼 AN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항이 A1분의 1, 두 번째 항이 A2분의 1, 세 번째 항이 A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맨 처음에 주어진 수열이 있을 때는 어떤 이웃항의 차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수를 취했더니 이렇게 역수를 취했더니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뺀 거,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뺀 거,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 뺀 거, 그것이 일정하더란 말이야. 말하자면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 그때 그 본바탕 어떤 수열은 뭐냐? 이거를 우리를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알았죠? 조화수열. 이해되죠? 자, 조화수열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룩될 수 없어요. 역수를 취해갖고 등차수의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구한 다음에 그거에 다시 역수를 취해야지만 조화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역수다. 그런 얘기가 된 겁니다. 잘 이해하리라 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항 4구, 두 번째 항 2구, 세 번째 항 3분의 4, 네 번째 항 1, 다섯 번째 항 5분의 4 이런 수열이 AN이다. 그럴 때 이 일반항 구하라 말이지. AN 구하라. 그렇게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역수를 취해봤어요. 역수를 취해봤더니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뭐 1, 1분의 1이니까 4분의 5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 형태는 뭐예요, 여러분? 얘가 4분의 2, 얘가 4분의 4. 4분의 1, 4분의 2 자체가 등차 수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공차가 4분의 1 아닙니까? 물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세 번째에서 두 번째 항 다 뺀 게 4분의 1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역수는 AN분의 1이잖아요. 이 일반항의 역수는 AN분의 1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AN분의 1은 초항. 초항이 4분의 1이죠. 플러스 항수만 이렇게 공차 4분의 1. 그러면 이 계산이 4분의 n인데 이 자체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역수를 취해줘야 되겠죠. 조화수열. 그러니까 AN은 n분의 4다.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니까 4죠. 2 집어넣으니까 2. 3중에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자면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역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확실히 잘 하셨죠? 다음 제 얘기는 조화 중항이다. 여러분 중항은 가운데 있는 항 아닙니까? 그죠? 지난 시간 때 우리는 등차 수열에 공부했어요. A, X, B.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항, 요걸 우리는 등차 중항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 원리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사이드에 가깝다. 그래서 바로 X는 2분의 A 플러스 B. 즉 A와 B의 등차 중항은 2분의 A 플러스 B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조화수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A, X, B가 만약에 조화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의 X를 우리는 조화 중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X는 여기에 조화 중항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얘예요. 이 A와 B의 조화 중항은 얘기하라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2AB예요. 자, 그 이유인즉은 여러분 조화수열이 뭐라고 그랬죠? 역수가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 얘가 등차수열이 되는 거죠. 등차수열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x가 a 플러스 b분의 2ab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기 바래요. 알았죠? 뜬금없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왕복시 평균 속력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P라는 어떤 도시가 있고 Q라는 도시가 있다 그래봐요. 여기에 거리가 S km다라고 뭐 약속을 합시다. 그러면 갈 때 P에서 Q로 갈 때 속력은 시속 A km. Q 도시에서 P 도시로 되돌아올 때 속력은 시속 B km로 갔단 말이지. 이럴 때 왕복시 평균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기까지 공부하는 바로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아니냐 말이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말이지. 이 속력이. 응? 그러니까 왕복시 평균 속력은 뭐냐? 왕복시 평균 속력은 뭐예요? 속력은 총 움직인 거리, 총 거리에서 갈 때 걸린 시간, P에서 Q로 갈 때 걸린 시간, 플러스 Q에서 P로 되돌아올 때 걸린 시간, 요거 합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자, 한번 봐볼까요?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총 거리가 뭐예요? S 더하기 2S, 2S죠? 또 여기는 시간, P에서 Q까지 가는 시간은 S 나누기 A죠. 그죠? S 나누기. 플러스, 또, Q에서 P까지 오는 시간은 뭐예요? S 나누기 B죠. 자, 여러분. 윤곽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기 S, 여기 S, S. 지워질 수 있잖아요. 분모 분자에다 S로 나눠준다. 혹은 S분의 2씩 곱한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요거 풀어주면 뭐예요? A 플러스 B분의 2AB죠. 방금 전에 낯익죠. 그죠? 왕복시 평균 속력들은 이 속력들의 조화 중앙이라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P와 Q 사이의 거리는 의미가 없어요. 왕복시 평균 속력은 속력들의 조화 중앙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가 거리가 얼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켓트가 가는 속력, 되돌아오는 속력, 그거에 뭡니까? 뭐예요? 조화 중앙값이 지구와 달 사이에 왕복시 평균 속력이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알았죠? 자, 속력들의 조화 중앙값이 왕복시 평균 속력이라는 거 실생활에 관련된 것으로서 접합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조화 수열의 어떤 잠깐 터치한 데서는 어떤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냐 한번 예문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초항이 1이고 n번째 n 플러스 1번째 항 곱의 3배는 n번째 항 빼기 n 플러스 1번째 항과 같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네요. 그럴 때 수열 일반항 AN을 구하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n은 자유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요 형태가 나타났을 때는 식을 요 곱의 항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양변을 an 플러스 1로 나눠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죠? 조건식의 양변을 n 플러스 1 곱으로 나눠준다. 나눠준다. 이 나눠주기 하면 그럼 뭐예요? 3은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an분의 1 이런 얘기잖아요. 바로 여기에 뭡니까? an을 물어봤는데 그거 역수들은 일정하잖아요. 공차잖아요. an이 등차수열이 아니라 an분의 1이 등차수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an은 뭐예요? 조화수열의 의미를 얘기해 주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an분의 1은 초항 플러스 항수 마이너스 공차 3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a1이 1이니까 이건 1이네요. 그래서 여기 계산은 3n 마이너스 2 따라서 일반항 a는 3n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조화 수열을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알겠죠? 등차 수열과 관계가 있잖아요. 아셨죠?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항은 x-3이고 두 번째 항은 4고 세 번째 항은 x가 조화 수열을 이룰 때 양수 x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조화 수열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x-3분의 1 그렇죠? 여기가 4분의 1 x분의 1 얘가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예요? 가운데 항의 2배는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은 양사이드 합과 같다. 양사이드 합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요거는 시간상 선생님이 안 풀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요거 정리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잘하셨죠? 그러면 그때 양수 x 값은 1 또는 6 여러분 풀어주면 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타치할 수 있죠. 아셨죠? 그건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시간 안 잡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한번 봐볼까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꼴로 제로에 두군의 등차 중앙과 조화 중앙을 두군으로 갖는 x의 2차 방정식 구하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포인트. 먼저 이 조건식 1의 두군을 알파 베타라면 이렇게 도입하고요. 요거의 등차 조항은 뭐예요? 여기에 등차 조항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 조화 조항은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2알파 베타.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일식의 두군 알파 베타라는 얘기에 근과 계수하는 게 이용할 수 있죠? 두군의 합은 얼마예요? 6이죠. 두군의 곱은 얼마예요? 3.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다 대입시키면 즉 우리는 뭐가 됩니까? 2분의 6, 즉 3. 6이고 여기 계산은 얼마예요? 2, 3은 6 하고 6분의 6. 1이네요. 3과 1을 두군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물어본 거죠. 알았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얘와의 합 3 더하기 4x 얘와의 곱 플러스 3 이꼬르 제로 구하라는 것은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하셨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제로다 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리라 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경우는 첫 번째 항이 5고 두 번째 항이 베타다. 미지수네요. 그죠? 자, n번째 항은 무조건 양수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자, 조건식 요 대목 얘기했죠? 요것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n번째 항은 전부 다 정수가 되도록 그 베타 값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 이러한 어떤 조건식이 나타났다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항이 뭐예요? n번째 항도 있고요. 재료가 n 플러스 1번째 항도 있고요. n 플러스 2번째 항들이 있잖아요. 자, 곱을 지우려고 하면 역시 세 가지의 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식 양변을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의 곱으로 나눠줍니다. 알았어요? 나눠줘요. 강조상 동그라미 친 거예요. 자, 여기에 물론 소수령일 때 나눌 때는 동그라미 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하면 a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번째 항에 2 플러스 n 플러스 2번째 항분의 1은 제로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뭐예요? an 이항하면 an 플러스 1분의 2는 an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 지금 뭐예요? an 분의 1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죠. 가운데 항에 들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an분의 1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 자 an분의 1 자 등차 수열 공식 항수만에서 공차가 우리가 뭐 했어요? 공차는 여기서 얘기해도 역수 베타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얘기 되죠. 요건 또 이제 5분의 1이죠. 집어넣으면 5분의 1.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정리를 하면 여기서는 뭐가 되냐? 자, 여기서 5분의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자, 계산하면 5베타. 그죠? 5베타.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베타. 이게 돼서 5베타. 그럼 베타 플러스 n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베타가 되네요. 그러니까 a에는 역수를 취해주면
AN은 여기다 쓸게 잠깐. AN은 역수는 베타 플러스 N-1 O 마이너스 베타. 요 역수치니까 5 베타. 자, 요거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수가 되려고 한다면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로가 되는 것은 n은 자연수, 모든 자연수니까 이거는 관계없는 거고요. 여기가 제로가 돼야 되지만 모든 자연수에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제로가 되죠. 그래서 베타 값은 5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조화 수열은 왜 등차 수열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판단 속에서 여러분과 강의 시간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등차 수열의 총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